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이걸 바탕으로 어쩌면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려 합니다. 약국 선반 위에 놓인 그 많은 약들 있잖아요. 그 기원이 과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는 바로 우리 발밑 혹은 창문 밖에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작은 생명체, 바로 곤충 속에 숨겨진 약학적 가능성입니다. 동물학자 로스 파이퍼의 글 Saving Bugs to Find New Drugs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이 글은 우리가 흔히 그냥 좀 성가시다 여기거나 무심코 지나치는 곤충들이요. 사실은 차세대 신약을 위한 미개적 보고일 수 있다. 이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갑자기 과학계가 다시 이 곤충에 주목하게 됐는지, 또 그 안에는 어떤 놀라운 잠재력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 작은 생명체들로부터 신약을 얻어내는 과정이 왜 그렇게 또 어려운 건지, 또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의 세상을 조금은 다르게 보게 만들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질병치료법을 자연에서 찾는 거, 이거는 인류의 아주 오래된 본능 같은 거였죠. 수만 년 전부터요. 심지어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자료 보니까 모기를 쫓으려고 그 독성 노래기를 몸에 문지르는 카푸친 원숭이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배탈 났을 때 특정 식물 잎을 통째로 삼켜서 기생충을 배출하는 침팬지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조상들도 당연히 주변 식물들의 약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가지고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현대 제약과학도 사실은 그런 고대의 지혜나 경험 위에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물에서 유용한 화합물을 찾아내고 이걸 추출하고 또 그 성질을 밝혀내고 이게 특성 규명이죠. 때로는 더 효과적이거나 안전하게 구조를 바꾸기도 하고요. 변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는, 즉 시험하는 그런 정교한 기술들을 발전시켜 온 겁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자연에서 찾는 것보다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약을 합성하는 방식, 여기에 더 집중했던 시기가 있었다면서요. 자연이라는 이 거대한 보물 창고로 잠시 좀 외면했던 걸까요? 외면했다기보다는요, 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연 속에는 분명히 놀라운 화합물들이 숨겨져 있지만, 그걸 찾아내고 활용하는 과정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특정 식물이나 미생물에서 유망한 물질을 발견했다고 쳐도요, 그 생물을 연구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확보하는 것, 그거부터가 문제였어요. 또 어렵게 확보해도 그 안에서 원하는 특정 화합물만 딱 골라내서 분리하고 특정하는 거죠. 그 구조를 밝히고 나아가서 이걸 상업적으로 생산할 만큼 충분한 양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대량 생산. 이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큰 장벽이었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요, 실험실에서 완전히 새로운 구조의 화합물을 설계하고 합성하는 방식의 신약 개발 성공률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수많은 후보 물질들이 임상 시험 단계에서 그냥 실패해버렸죠. 그러면서 다시 자연으로 눈을 돌리는 움직임이 강해진 겁니다. 특히 유전체 분석 기술이라고 하죠. 생물의 DNA 정보를 그냥 통째로 읽어내는 기술인데요. 이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제껏 자연이 만들어낸 분자 다양성에 정말 극히 일부만을 봤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마치 뭐랄까 거대한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 몇 권만 그냥 펼쳐본 셈이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항생제가 잘 안 듣는 슈퍼박테리아 같은 문제, 그 항생제 내성. 이게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자연에서 찾아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도 커졌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생물자원 탐사, 그러니까 자연에서 새로운 의약품 후보 물질을 찾는 연구를 다시 활발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주제인 곤충이 딱 등장하는 거군요. 생각해보면 곤충은 정말 지구 육상 환경의 어떤 숨겨진 지배자잖아요.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사막이든 정글이든 얼음 위든 못 가는 곳이 거의 없죠. 그렇게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또 수많은 다른 생물들이랑 먹고 먹히거나 경쟁하면서 살아남아야 했으니까 뭔가 특별한 생존 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곤충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동물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다양합니다. 수백만 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죠. 이들은 각자 처한 환경 속에서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거나 먹잇감을 효과적으로 사냥하거나 심지어는 같은 종끼리 소통하기 위해서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다채롭고 강력한 화학물질, 즉 화합물들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일종의 뭐랄까 생화학적 무기고를 각자 가지고 있는 셈이죠.
와, 그 엄청난 다양성 속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신약 후보 물질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로스파이퍼의 글을 보면 이렇게 잠재력이 큰데도 의약품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곤충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왜 들었을까요? 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미 꽤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왔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알로페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건 검정파리 유충,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구더기요. 거기서 처음 발견된 항균 단백질인데요. 놀랍게도 현재 한국과 러시아에서는 항바이러스제나 항암 보조제로 승인받아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와, 우리가 흔히 보는 그 파리 애벌레에서 그런 약성분이 나왔다고요? 진짜요? 그건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네, 몇몇 다른 곤충들의 유충들도 강력한 항균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또 다른 흥미로운 예는 폴리비아 파울리스타라는 브라질에 서식하는 사회성 말벌입니다. 이 말벌 독액에 들어있는 특정 펩타이드 성분이요.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특성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항암 치료제 개발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리 유충에 이어서 말벌 독까지. 와, 진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능성이 보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는데도 왜 그동안 곤충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까요? 뭔가 좀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좀 현실적인 난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곤충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다는 점이에요. 수백만 종에 달하는 곤충 중에서 도대체 어떤 종이 유용한 화합물을 가지고 있을지, 어디서부터 탐색을 시작해야 할지 이게 좀 막막하다는 거죠. 체계적인 접근 전략 없이는 그야말로 사막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종류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또 다른 어려움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크기가 너무 작다는 점. 흉한 화합물을 만들어 분비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독샘이나 방어물질 분비성 같은 거요. 이건 더욱 미세하죠. 그러니 실험에 필요한 만큼 혹은 약으로 개발할 만큼 충분한 양의 화합물을 얻는 것이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수천, 수만 마리를 모아야 겨우 분석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얻을까 말까 한 경우도 많고요. 양 확보가 어렵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곤충이 어디에나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있네요. 우리가 흔히 보는 몇몇 종의 개체수가 압도적으로 많을 뿐이지 대다수의 곤충종은 특정 환경에서만 발견되고 심지어는 발견 자체가 어렵거나 인공적으로 사육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요. 연구에 필요한 만큼 꾸준히 공급받기가 어렵다는 문제군요. 맞습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첫째, 방대한 다양성 속에서 뭘 찾아야 할지 모르는 탐색의 어려움. 둘째, 작은 크기 때문에 물질 확보가 어려운 점. 셋째, 희귀하거나 사육이 어려운 종은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 이 세 가지가 곤충 기반 신약 연구를 더디게 만든 주요 요인들이었습니다. 와, 정말 쉬운 도전이 아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겠죠.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나요? 네, 여기서 영국 에버리스트 위스 대학 연구팀의 접근 방식이 아주 흥미로운 사례로 소개됩니다. 그들은 무작정 모든 곤충을 조사하는 대신에요, 생태학 지식을 활용해서 탐색 대상을 효과적으로 좁혀나갑니다. 생태학 지식을 활용한다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예를 들면요, 독을 사용해서 먹잇감을 마비시킨 뒤 이게 상하지 않게 신선한 상태로 보관하는 습성을 가진 곤충들, 이런 애들한테 주목하는 거죠. 이런 곤충의 독에는 먹잇감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항균 또는 항진균 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배설물이나 동물의 사체처럼 미생물이 우글거리는 그런 극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곤충들이에요. 이런 곤충들은 수많은 병원성 세균과 곰팡이의 공격을 막아낼 뭔가 특별한 방어 물질, 그러니까 강력한 항생 물질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곤충의 생활 방식이나 서식 환경 이런 걸 단서로 삼아서 뭔가 특별한 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용의자 곤충들을 먼저 추려내는 거군요. 와, 특히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항생제를 찾는다는 발상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표적화된 탐색 전략 외에도
기술의 발전이 또 큰 돌파구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물질 확보의 어려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제는 곤충의 유전체 정보, 즉 DNA에서 원하는 화합물을 만드는 유전자 부위만 딱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를 대장균이나 효모 같은 미생물, 혹은 배양이 쉬운 세포주, 셀라인에 삽입하는 거죠. 아, 마치 곤충의 화합물 제조 레시피 유전자만 복사해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세포한테 대신 만들게 하는 거네요. 일종의 생물학적 복제 공장을 만드는 셈이군요. 네, 그런 비유가 가능한 해다. 이 방법을 총하면 직접 곤충을 대량으로 잡거나 기르지 않고도 원하는 화합물을 훨씬 많은 양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기술 역시 아직은 좀 초기 단계이고요. 실험실 수준의 성공을 실제 상용화된 의약품으로 연결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연구와 시간,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해 보였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얻은 셈이죠. 이미 시장에는 거머리나 보거독 같은 다른 동물에서 유래한 성분을 활용한 의약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이런 탐색의 가치를 뒷받침해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로스파이퍼는 이 연구의 중요성이 단순히 새로운 약을 찾는 데 있지는 않다고 강조합니다. 그냥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동기, 바로 생물 다양성 보존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 그 연결고리가 흥미롭네요. 신약 개발과 자연 보존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직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곤충 종들이 살고 있는 자연 서식지가 파괴될 때마다요, 그 안에는 미래에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신약 후보 물질들이 함께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아마존 열대우리무 불탈 때 단순히 나무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던 미지의 곤충들과 그들이 가진 화학적 비밀까지도 영원히 잃어버리는 셈이죠.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당장의 어떤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생물 다양성 파괴가 결국 미래에 우리 자신을 치료할 기회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로 들립니다. 할 권리가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곤충이 가진 이러한 놀라운 약학적 잠재력을 더 널리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자연과 그 안에 사는 작은 생명체들의 가치를 좀 더 깊이 인식하고 결국 자연 보존의 필요성에 더 공감하게 되기를 희망하는 거죠. 곤충의 쓸모를 보여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곤충과 그 서식지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곤충이라는 작지만 정말 경이로운 생명체가 품고 있는 약학적 가능성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고대부터 이어져 온 자연의약품의 역사에서 출발해서 현대과학이 왜 다시 곤충에 주목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흥미로운 발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놓인 어려움과 이걸 또 극복하려는 창의적인 노력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는 더 큰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네요.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마 이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구상 생명체의 그 엄청난 다양성, 특히 곤충 세계가 가진 화학적 잠재력의 정말 아주 작은 부분만을 탐험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항생제 내성처럼 현대의학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어쩌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 바로 우리 주변의 작은 곤충들에게서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이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칠 작은 벌레 한 마리를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생명 안에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과 가치가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가치를 지닌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면 그들의 서식지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어쩌면 미래 세대, 아니 바로 우리 자신의 생존과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투자가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